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미증시 계속해서 좀 이 트럼프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파월의 입에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사실 미국 시장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벤트도 되게 많았던 그런 네. 모습인데 한마디로 지금 정의를 하면은 뭐 트럼프냐 파월이냐 네. 결국은 파월의 손을 들어준 시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 한마디 뭐 나 주식시장 쳐다도 안 봐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잘 잡고 이러한 어떤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도 역시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서동구 파트너님의 이 바이앤셀 종목 상담이 있겠죠. 잠시 후 시황 분석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월요일입니다. 이 서동구 파트너의 공략주, 이 한 주에 한 번 공략주가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 무려 3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후에 이 종목들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또 활짝 열어드려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 이렇게 열려 있죠. 네,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동구 파트너와 이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튜브 댓글이 되겠는데요.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이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개별적인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또 서동구 파트너의 이 날카로운 시황 전략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밴드 역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에 대시면은 또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석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이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입하신 분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강연회 이제는 정말 이번 주 주말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 강연회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석자 적어주시면 또 저희가 강연에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전 접수 역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서동구의 바이앤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하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은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또 화요일 날 또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CPI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시 또 2%대 후반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CPI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파월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둔 상태 속에서 블랙아웃 기간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요. 아침에만 해도 좀 혼조 양상을 보이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었는데 지금 수급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로 전환되기에는 아직 시간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쪽에서 오늘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동시에 순매도를 보이면서 3,70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에만 해도 선물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순매도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 순매수로 반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이 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반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반등할 때마다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개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수를 다시 또 올려놓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2,550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같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도 동반해서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이고 방산 쪽들도 서로가 엇갈리는 모습들 또 IT 소부장 쪽에서도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일부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들의 움직임 또 로봇 관련주들도 종목별로 서로가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요.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일부 이익 실현과 추가 매수는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이라든가 오히려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절묘한 이런 파도 타기 트럼프의 어떠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또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되나보다라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면서 또 한 템포 늦췄다가 매수하는 이런 어떤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트럼프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파도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파도 타기 더 잘해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네. 이 파도 타기를 잘못하면 급류에 휩쓸려 가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제가 이번 강연의 가장 큰 키워드를 이러한 파도 타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시장 뭐 종목별로 계속 순환 흐름 하면서 절묘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하면은 소위 쿵짝쿵짝 잘 맞으면 아주 좋은 시장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역사 이클에 걸리면 짝꿍짝꿍이 되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는 섹터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전 접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서둘러서 여러분들 3월 15일 토요일 1시에 여러분들과 뵙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파도 타기를 잘해야지 그만큼 또 수익성 역시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목도 혹시 주시나요? 아유, 그럼요.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도 제가 30여 년 동안 강연회를 하면서 다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마지막 뭐 한 10분, 20분, 30분 동안에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공략해야 될 섹터별 종목들도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에 오시면 또 종목까지 제시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님께서 종근당 매수하셨다라고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83,0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와 또 손절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와 손절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다이소에 입점하는 그 건기식 영양제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종근당 뭐 대웅제약 같이 뭐 좀 영향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종근당의 경우에는 어떤 주가를 우리가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 부재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정말 과거에 우리가 뭐 제가 이런 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 유명한 종근당입니까? 근데 좀처럼 반등의 배를 못 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증권가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침체돼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 적정 주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직전 적정 주가가 한 14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대로 평균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 14만 원, 15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 12만 원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적정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수급이 악화가 됩니다. 오. 특히 우리 개인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지난 2월 6일 날에도 11만 4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낮춰지고 2월 초에 대부분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기관 애들은 더 먼저 합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그 종근당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초에 저런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월 중순부터 단기적으로 요 9만 5천 원에서부터 이 외국인 기관들의 동향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순매도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외국인 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이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제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이 오버슈팅 됐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이때 이제 뭐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제약 바이오 쪽들 뭐 다 오버슈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상적인 흐름들 속에서의 주가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와 저항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6만 5천 원과 10만 원 사이의 밴드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7만 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7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만약에 되돌림이 연출이 돼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고 10만 원 근처가 간다 그러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 6만 5천 원이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7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일단 좀 힘드시겠지만 홀딩하시면서 주가의 어떤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그런 부재한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이 7만 원대 지지할 수 있는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만 5천 원 부근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전자 12만 5천 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LG전자 12만 5천 원에 20% 갖고 계시다라고 예, 예. 해주셨는데, 하여튼 현재, 사고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네, 매수하신 이후로, 네,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안타깝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지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까 고민하고 계실까요? 좀 갈아타고도 싶어요. 네, 갈아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LG전자는 가전의 명가라고 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명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예. 지난번에 이제 LG CN에서 상장에 따른 뭐 모멘텀이 살짝 나왔다가 그냥 그대로 또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가전 예. 쪽 부분에서의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워낙 뭐 내수도 지금 뭐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한 가지 예.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 비빌 언덕은 하나 있습니다. 예. 뭘까요? 혹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어떤 우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예, 예. 또 가전 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LG전자를 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거기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말이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는 뭔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어떠한 그 이 모습들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거래량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파란 막대가 계속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어떠한 이 매도세 그리고 또 기관들은 가끔 뭐 빨간 불도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계속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뭐 종군당을 봤던 그림인데 이게 마치 이것도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네요. 근데 자,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면 LG전자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라인이 중심값이 됩니다. LG전자는. 그리고 이 코로나 때 급등했던 이러한 자리들은 뭐 다시 크게 뭐 부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단부는 바로 요 4만 5천 원 라인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중심값 7만 7천 원,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단부를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요 10만 원 내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하방을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그냥 뭐 이 다음 자리까지 급전직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도 버텨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 7만 원대 중반에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이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유혹도 생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2만 원에서 내가 샀는데 이게 7만 원 요 중반까지 왔다. 근데 이거는 일단 버티셔야 돼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만약에 뭐 시장이 흔들리고 한다라면은 이 7만 원 초반 자리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버텨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러시아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 또 다른 어떤 모멘텀. 지금 다행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 짚고 또 턴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면서 대반동 줘서 10만 원 근처가 갔을 때 오히려 그때 한 50% 정리하면서 다른 쪽으로 준비할 매수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근처 만약에 다시 가면 그때 문의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그때 어떤 걸로 갈아탈까 아니면 좀 더 홀딩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나요? 아, 여기 뭔데요? 아, 그러신가요? 어디십니까? 혹시 지역이? 예, 지역이 여기 경상도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경상도 부산에서도 막 KTX 타고도 오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해봐야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러시아 관련한 또 모멘텀이나 또 LG 그룹주들이 반등할 시에는 또 이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다음 시청자님 문자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이 718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삼성 SDS 13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좀 비중도 많이 싣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주가 이쪽들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모멘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만 놓고 보신다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시장에서 뭔가 꿈틀꿈틀 되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사실 지난번 구간에서도 뭐 챗 GPT 관련해서 뭔가 이 공공 클라우드라든가 또 어떤 IT 서비스 쪽 부분에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질 못하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 종목 역시 이 목표단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증권사에서 적정 주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최근에 2월 7일 날 흥국증권에서는 22만 원 직전 적정 주가가 16만 원까지 무려 27%나 급감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향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처럼 어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전혀 못 찾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거래가 한번 실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바로 1월 24일 날 급락의 브레이크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더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해서 악성 매물이 일순간에 출회가 되면서 그것을 누군가는 소화를 했다는 얘기겠죠. 뭐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런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또 반등을 줍니다. 그러다가 더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들이 나왔으면 좀 더 추가 반등이 연출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바로 어떠한 자리가 되냐면 이 급락을 소화를 시켰던 이 종목 위치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음봉의 저점의 자리 그리고 또는 이 반등을 줄 때 양봉이 연출됐던 요 자리들 이 저점의 자리 이게 11만 4,700원 900원 11만 5천 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잘 지지가 돼준다면 한 번은 또 대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럼 대반등을 주면은 저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3만 6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공략했던 한 번 단기 고점이 연출됐던 13만 2천 원. 그러니까 1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렇다면
13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지와 저항의 밴드를 형성해 주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50%시니까 뭐 여기서 뭐 어느 자리에서 더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고 일단 버티셔야죠. 뭐 버티시고 그리고 대반등이 줄 때 뭐 12만 5천 원부터 13만 원 근처에 왔을 때 비중을 계속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밴드 플레이가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이 13만 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축소해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을 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물가 지표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계속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댓글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자유로운 방법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목 저희가 상담한 것 중에 좀 리뷰해 볼 종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화시스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달 방송을 또 봤는데 이 한화시스템이 그때 그 시청자님께서 더 욕심을 내도 된다. 그래서 3만 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다음날 정말로 3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중장기적으로도 더 가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4만 원을 넘어서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은 제가 바이앤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딱 좋은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삼박자가 다 들어맞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또 잘 움직이고 있다가 좀 조정을 보이는 것도 아주 너무 이쁘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일제히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다. 뭐냐? 바로 방산 쪽에서 또 우주항공에서 또 조선 쪽에서 네. 필리조선소 인수할 때 하나 이 시스템도 지분을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조선소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우리 쪽에다가 MRO뿐만이 아니고 선박 건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리조선소에서 제일 먼저 오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상담을 받았던 거는 1월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 이 모습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오히려 저는 더 사도 됩니다. 뭐 어떤 분이 한 2, 3% 수익 났는데 때릴까요?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요때 가장 최근에 2월 요 10일 전후에서도 또 이렇게 문의를 하셨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거래가 나름대로 실려주면서 사실은 이때 사상 최고가를 냈었습니다. 32,200원을 가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보면은 바로 요 3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인 자리가 지난번 고점이 형성이 됐던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너무나도 이쁘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평선과의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거래는 급감이 돼 있는 모습들.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강연의 시간에도 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거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서 주는 모습이 연출이 될 때 이 주가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또 완벽하게 곧바로 치고 나갔었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러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잘 거쳐주면서 쉬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여러분들 4%까지 밀려버렸다가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또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종목 진단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가족 회원분들하고도 같이 좋은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오늘도 홀딩의 관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이라고 그러면 단기적인 플레이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또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수익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또 강연회에서 또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차트적인 흐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남녀노소 또 연령대도 그렇고 천차만별의 분들이 오시겠지만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뭐 제가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이평선과 또 여러분들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매수해야 될 자리인지 또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유형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섹터와 종목들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025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계좌가 불기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 3월 15일 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고 나는 좀 종목을 또 선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죠.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강연회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료 사전 접수 역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사연 접수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28님께서 올릭스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52,000원에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역시도 좀 3%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기대감 속에서 뭐 거의 점 상한가도 가고 또 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종목들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실현의 관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무슨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까? 전환 청구 그동안 전환사채 발행했던 것들 1월부터 이제 3월 7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출회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젠 얘네들이 재료도 터뜨렸고 주가도 급등시켰고 이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들 13,500원입니다. 13,526원. 그럼 13,526원에 이걸 받은 사람들이 지금 4만 원, 5만 원에 따따블 하면서 파는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뭐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달려들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물론 하락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총알바지 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은 5일선 살짝 이탈되면서 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고가를 내놓고 5일선 이탈됐다가 그 다음날 돌려주는데 못했죠. 그리고 바로 7일날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64,000원 18%까지 급락을 하고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어주고 나서는 이렇게 윗꼬리 음봉 거래. 이거는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오늘 이제 조금 진정을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여기서 뭐 또 추가 물타기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오늘이 됐든 아니면 내일이 됐든 얘네들이 더 안정적으로 팔아 먹으려면 조금 더 올려놓고 주가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겠죠. 52,000원에는 얼마든지 저는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뭐 이번 주 중에 52,000원이 됐든 55,000원이 됐든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아유 잘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매도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문자 상담으로 만나볼 텐데요. 9780님께서 유일 로보틱스 67,1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 비중은 55%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비중도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7,000원대에서 현재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로봇주들 요즘에 그래도 계속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네. 문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데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도 그렇고 로보티지도 그렇고 신고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좀 잠잠히 있다가 뒤늦게 이제 불이 붙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21선에서의 이런 지지 공방을 벌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살짝 5일선도 다시 또 올라타고 이격도 이렇게 이제 좁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횡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들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뭐 뒤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먼저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움직였던 종목이 로보티지였었죠. 로보티지는 지난 2월 3일 날 고점을 찍고 가격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여기 61선까지도 밀렸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또 거래가 실려지면서 이 직전에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보티즈가 더 이상 안 빠지고 하방 잡으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나타나 준다라면 뒤따라서 유일 로보틱스도 한 번은 또 치고 나올 자리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이제 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5만 5천 원 라인 정도가 지지와 저항의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6만 7,100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룸이. 그러니까 7만 원 근처 가서 또는 뭐 내가 매수가 이상 넘어간다든가 7만 원 근처 이번에 한번 나온다면 거기서 반은 정리했다가 이제 밑에서 6만 원 초반이라든가 6만 원 이하에서 다시 공략하는 그런 어떤 대응 플랜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7만 원 근처에서 좀 물량을 덜어내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금양 네, 5만 금양. 원에 10%입니다. 네,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갖고 계신데 금양이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2차 전지에 한때 좀 대명사로 불렸던 종목인데. 정말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서동구입니다. 해야 할지 몰라서 네네네. 어떻게 추가 매수를 좀 일단은요,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에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제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에서도 나왔고 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뭐 차트로 설명할 게 아니고 이번 3월 주총에서 3월 결산에서 제대로 결산 보고서를 내는지의 여부 이걸 확인하셔야 돼. 아셨죠? 네. 그거가 만약에 결산 보고서를 제대로 내서 뭐 큰 무리가 없다 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쯤에 전화 드리면 될까요? 예, 그때 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시 한번 전화를 예. 주십시오. 네. 그러면 꼭 일단 한번 버텨보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양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불안하신 그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3월 결산 보고서 제출 이후에 좀 다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가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 무려 3개가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종목 2개는 이렇게 종목명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은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가격 그렇습니다. 전략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얘기 들어보시고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밴드로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아직까지 좀 밴드 입장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샵 3772 문자 보내시면 서동구라고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은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3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무래도 좀 여러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다양하게 종목들마다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이 뭐 네카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하면서 그렇고 카카오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좀 이번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올트만이 오면서 카카오 대표와 협업 관계 바로 이 오픈 AI와의 관련된 협업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상반기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실 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매출도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카톡 트래픽이라든가 또는 카카오를 이용하는 카톡을 이용하는 어떤 체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매출단이라든가 성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어떠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요. 지난 11월 달에 올트만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47,000원 라인이 한번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아직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들의 모습이라든가 기관들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이제 바닥 탈출하는 이러한 흐름에서 원형 바닥형의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4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44,000원 사이에서의 어떤 매수 밴드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5만 원과 5만 원이 안착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44,000원부터 45,000원 사이에 매수의 존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의 협업 여부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만 원 지지 여부 역시까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리기판주들이 쉬었다가 지난 주말에 바로 삼성에서의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 유리 인프토조 개발과 관련돼서 이 캠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협업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가 필로옵티스와 더불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재라든가 유리기판 쪽에서의 성장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요, 이 주가가 지금은 기간 조정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윗골이 달리는 이 직전의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하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물론 지난번에 이 저점 22,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이 이제 잘 잡아주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26,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높이 잡는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26,500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26,000원과 25,000원 사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는 지난번 고점 29,150원을 빠르게 돌파해 주면 좋겠죠. 바로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히든 종목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방산 네.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 쪽 분야에서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또 러시아 관련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현재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본격적인 거래가 실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밴드에만 말씀을 드릴 네.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지금 자리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4만 원을 이탈가로 잡으면서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본 카메라 되시면은 링크 나오니까 이쪽으로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